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어설픔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어설픔. 제목이 참 요즘에 제가 이 제목 보고 꽂혀가지고 네. 작가는 이기웅이라는 분이신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한의사 분이신데 이분 인터뷰를 보고 이분이 지향하는 삶과 환자를 돌보는 애티튜드를 보고 너무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고 치료로 하는 방식, 그리고 그냥 환자와 돈벌이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 명의 인간을 받아들이시고 그 인간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어떤 침만 놓지 않으시고 심리적 치유도 같이 하시면서 근본적인 어떤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인상 깊어서 이래저래 찾아보고 그분이 책을 쓴 게 없나 찾아봤더니 있어서 그 책을 구매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몇 권 샀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어설픔이란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앞면에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어설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 소개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을 읽어주는 한의사 이기웅. 20살 무렵 세상의 가치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눈을 뜬 후로 세상에서 기준으로 내거는 가치들을 쫓는 대신 자신의 시선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한 이기웅 원장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영혼의 쉼터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오랫동안 키워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도시의 한의원을 연 후에도 거래의 질서로 돌아가는 도시에서는 환자와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거듭 확인하고 개원 18년째 되던 2008년 충남 논산의 한 시골 마을로 한의원을 옮겼다. 이분 책 읽다 보면은 이 만남이라는 이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진짜 진짜 사람을 만나는 사람, 만남의 본질을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도 여유가 있는 논산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네. 영혼이 좋아하는 한가롭고 허허로운 땅을 찾아 수년간 발품을 판 끝에 발견한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다. 그는 멀리서 여행하듯 이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가장 먼저 손수 흙을 발라 완성한 황토방으로 안내한다. 그곳에 누워 침을 맞으며 우선 팽팽하게 조여있는 여기서 끊겨가지고 보니까 이게 앞장인데 맨 뒷장 으로 이어지네요. 그래서 끊겼어요. 이어가 볼게요. 세포의 긴장으로부터 내려놓으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처방이다. 뛰어난 의술보다 정신을 어설픈 상태에 맞춰놓고 자유롭게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믿는 그는 환자들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사연들을 끌어내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며 마음으로부터 몸의 병을 치료하고자 애쓴다. 이 정도만 봐도 대충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좀 느껴지시지요? 네. 어설픈 상태, 의술보다 정신을 어설픈 상태에 맞춰놓고 자유롭게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인 치료법. 좀 더 이어가 볼게요. 한의사로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침 놓고 약을 짓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던 삶에서 벗어나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삶의 시선을 바꿔주는 것이다.
이런 철학이 이분의 이런 철학이 양자역학과 우주 이분도 이제 책에서 보면 우주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시고 우주의 에너지 흐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이제 양자역학 책과 그다음에 심리학 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문학 책들과 되게 한 뜻을 한 방향을 같이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있던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에 침을 놓는 것이 아니고 아프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에게 첫 번째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치유법 거기에 이제 침과 약을 쓰고 명상을 쓰고 하는 치유법을 해서 대부분 그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꾸준히 그를 찾아가서 친한 형 만난 것처럼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팠던 분들이 되게 그냥 병이 낫는 게 아닌 행복으로 다가가는 삶을 선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잠깐 끊겼네요. 어디까지 읽었지?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쉬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 긴 병 끝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 과거의 기억에 묶여 우울증의 깊은 터널에 갇혀버린 사람들. 많은 이들이 그를 만난 후 내면의 자기 자신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책은 그가 환자들과 대화하고 여행하며 환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참 존재와 만나도록 주선해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익의 관점이 아닌 재미와 즐거움, 감동의 관점으로 삶의 시선을 바꿨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들려준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기용 한의사의 소개였습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이 책은 쓴 지 꽤 되셨어요. 2011년도에 쓰셨네요. 네. 초판 1세 발행이.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 글을 읽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 책이 한 테마 1, 2, 3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테마 1이 쉼, 더 레스트, 조금 느슨해도 사라집디다. 그리고 테마 2는 여행, The Healing Journey,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테마 3, 만남, The Echo, 온전한 존재로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의 영어 제목이 The Echo네요. 약간 이 울림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만났을 때 서로 통하는 에너지, 울림 요거를 이렇게 만남으로 해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첫 번째 쉼 부분에 이 책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어설퍼질 수 있는 자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어설퍼질 수 있는 자유. 오늘은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좀 빨리 읽은 것 같아서. 참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죠. 한 3주가 지난 것 같은데 요즘 먹고 산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바빠서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네. 그래도 그 와중에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읽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이어가 볼게요. 어릴 때 어머니가 방 청소나 심부름을 시키면
형들은 그렇게 깔끔하게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청소한 거냐? 뭘 해도 그렇게 어설플 수가 없었지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늘 이런 소리를 귀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설프다는 것은 정말 콤플렉스가 될 만했습니다. 커가면서 주변에 말 잘하고 똑똑하고 논리적인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제식 훈련을 하면 늘 손과 발이 함께 나가고 이거 약간 네 상상이 되네요. 손발이 함께 나가는 장면. 구보를 하면 꼭 산책 나온 사람 마냥 어영부영 뒤에서 맴돌곤 했지요. 선착순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는 정말 어설픈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들고 보니 이 세상이 뭐 그렇게 진짜 같지도 않더군요. 경쟁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부터 모든 행동에서 경쟁의 싹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셨네요. 근데 우리는 경쟁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는 어떤 강한 신념들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경쟁하고 하는데 이분은 참 용기 있으시네요. 달리기 경주를 할 때도 그저 운동 삼아 달렸습니다. 10바퀴든 20바퀴든 행복한 운동이라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누구를 앞지를 생각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만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늘 뒷전으로 처지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거의 뭐 득도하셨는데요. 네. 고교 시절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할 때 이번 생에서 내가 할 만한 직업으로 한의사와 스님을 꼽았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까지 5대째 한의원을 해오는 데다가 어릴 때부터 한약 냄새를 맡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인식이 형성된 것이지요. 또 사춘기 때 스님들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그 세계를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한의학 접했고 스님 책을 접하셨다는 거 봐서는 아마 명리학적 사주가 네. 좀 영성이 많으신 제 생각컨대 토의 기운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짧은 어떤 네. 제 명리학적 지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성이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인성이 강하시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꽂히시고 또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되어 평생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기야 한의사도 얻어먹는 건 마찬가지더군요. 모든 직업이 얻어먹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결국 한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꿈꾸던 한의학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인간은 없고 방편만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다시 왠지 인간은 없고 방편만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네. 이분이 이래서 이때부터 또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학은 부전공으로 하고 우주학을 전공으로 삼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한의대를 다니지만 마음은 우주대학에서 공부하는 셈이었지요. 이래서 이분이 제 인터뷰하는 걸 듣고 저랑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구나. 난 이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엔 자연으로 기화되고 네.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이렇게 한의사든 제가 그 조우성 변호사 우영우의 원작을 쓰신 조우성 변호사도 그렇고 이기용이란 한의사도 그렇고 이분들의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끌림을 느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분 다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직업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도움이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을 이제 사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대하면서 휴머니즘을 내뿜으시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돈벌이를 하시는 그런 삶이 참 뜻깊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런 분들에게 기질과 내가 좀 지향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좀 나이니 지금 들어서 문득 후회가 됐어요. 직업을 잘못 택했구나. 나도 한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직업을 택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너무 늦은 걸까요? 요즘에 좀 고민이 됩니다. 이어갈게요.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주적인 시각에서 나를,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확 달라집니다. 그때는 어설픈 존재라도 엄연히 우주적 존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지요. 한의대를 졸업한 뒤 대도시의 한의원을 떡 차려놓고 난 뒤에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숙제는 1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한의원이라는 공간은 수많은 사람과 사연들을 만나는 장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 구조에 잘 적응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가슴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겨울에 논처럼 얼어서 떠있는 그런 상태에서 침을 맞고 약을 먹는 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이분의 치료 철학이죠. 마음이 녹아서 봄의 흙처럼 되어야만 생명의 싹이 틀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세상의 구조로는 마음을 제대로 녹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차 세상의 가치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식과 동시에 세상에서 기준으로 내거는 가치들을 구태여 쫓아갈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기. 수학 문제를 풀려면 먼저 정의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납득의 과정은 건너뜁니다. 그렇게 그냥 외우다 보니 정의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지금의 세상은 가설의 세상, 추측의 세상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인 짜임새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수학의 정의처럼 그럴 것이다 라는 가설과 추측을 애초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의의 틀 안에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하듯이 모든 이들이 세상의 정의에 자신의 삶을 맞춰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굴러가는 모양을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벌거숭이 임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서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새 죄인이 되어버리고 끝없이 일을 하는데도 행복은 늘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철들기 전에 공부 먹이 사슬에 갇혀 눈을 번뜩여가며 사랑 대신 경쟁을 체득해야 하고 강요된 질서 속에서 들어오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사는 일이 마치 죗값을 치르는 과정인 양 고달프기만 합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산다는 건 원래 고달픈 거라고.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다수의 믿음이 만들어낸 이 벌거숭이의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는 정말로 임금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지구별에 온 것은 아닌데 원래의 마음과 원래의 꿈을 기억할 수도 집단 착시에서 깨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우리들 대부분은 죄인이 되어서 중생이 되어 슬픈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거숭이 임금님을 떠받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가며 가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개인의 의식에 심어놓은 가짜의 가치, 벌거숭이를 벌거숭이로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착시 현상에서 눈을 뜨고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진짜가 아닌 것은 언젠가는 깨집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좋네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닌 것은 언젠간 깨지고 자연스럽지 않은 건 언젠간 무너지고 이게 세상의 진리인 것 같아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적 가치. 진짜가 아닌 건 언젠간 깨진다. 잘 넘겼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금융위기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뭔가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의심을 해보곤 합니다. 좋은 차와 좋은 집, 풍요로운 생활을 정신없이 누리다가 삶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의 가치가 어쩌면 물질적 바벨탑이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삐딱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아니 모든 개체는 우주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 영혼의 성숙과 진화를 위해 이 생을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적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가짜의 구조에서 벗어나 모두가 우주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개미의 삶만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배짱이의 존재는 묻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잃어버린 배짱이의 가치를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익과 욕망의 구조, 물질적 가치의 구조는 인간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류 진화의 큰 흐름에 있어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이 최대 관심사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모두가 속도전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광속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기술이 아닌 디자인의 시대가 아닐까요? 이제 어떻게 가짜가 아닌 진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 안 읽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가짜일지도 모른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의해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추구하는 인생도, 보이지 않는 것만 절대시하는 삶도 절름발이긴 마찬가지지요. 결국 조화인데, 이 조화로운 삶이 어려워요. 중용.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사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용어는 보이는 세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와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는 주로 영혼, 자유, 천사,
우주와 같은 민망한 용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또 이런 단어들에 꽂혔죠. 근데 이 단어들이 양자역학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역학은 결국에 자연에 귀속되는 것 같아요. 자연과 우주, 에너지의 순환, 조화, 이런 것들. 네. 이런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아웃사이더, 즉 어설픈 자의 부류로 밀어넣겠지요.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아웃사이더를 어설픈 자로 명명했구나. 그래서 이제 책이 제목도 어설픔인가 봐요. 그리고 아웃사이더. 그리고 이게 영혼, 자유, 천사, 우주, 이런 단어. 네.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발적 아웃사이더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네. 어설픈 자들이 선택하는 세계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 다른 가치로 돌아갑니다. 벌거숭이를 벌거숭이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가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어설퍼질 자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고 오른쪽에 백두산 천지가의 만주 벌판을 바라보며 잔디에 누워있는 본인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셨고 되게 자유로워 보여요. 그 밑에 몇 문장의 글이 있는데 자발적인 어설픔에는 얼마간의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맹목적 틀에서 벗어나 잠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용기. 이거 진짜 용기 필요한 것 같아요. 잘 길들여지지 않은 자로서의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길들여지지 않은 자로서. 길들여지지 않은 자. 어린 왕자 생각이 나네요. 길들여짐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들판에 누워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이거 저 할 수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때의 용기란 자유와의 동의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어볼까 합니다. 이 앞부분은 사실 어떤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여서 살짝은 좀 추상적이기도 했지만 제가 이 책을 좀 몇 번 더 읽을 예정인데 뒷부분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삶을 대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재미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의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